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트에서 펼쳐지는 수익률 대접전 프로 주식 리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5분의 감독님들과 함께 수익률 대결 펼쳐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벌써 순위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수익률이 나왔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보시죠. 네, 5분의 감독님들 모시고 오늘 수익률 대결을 펼쳐볼 텐데 일단 먼저 첫 번째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무학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체라 선수가 굉장했죠. 지금 현재 24.30%라는 독보적인 수익률 가져가면서 1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변화는 2위부터 5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임상현 감독님께서 11.5% 정도 수익률이 나면서 2위 자리로 빠르게 치고 올라와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우리 이주영 감독님 3.31%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첫날 5위의 서러움을 딛고 3등으로까지 치고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4등의 성경희 감독님 2.69% 정도 지금 현재 수익률이 나면서 4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주홍 감독님 5위로까지 밀려나는 모습인데요. 현재 마이너스 3.40% 정도 손실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현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정말 프로들의 세계답습니다.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익률 변동이 굉장히 큰 모습인데요. 1위부터 5위까지 우리 감독님들 수익률 체크를 해봤으니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감독님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감독님과 이주영 감독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감독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순위 변동의 주인공들과 오늘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아니 감독님들 순위가 변했어요. 한 분 한 분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먼저 2등으로까지 치고 올라와 주신 우리 임상현 감독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위를 하셨어요. 예. 네, 어떤 친구가 또 힘을 내어준 덕분일까요? 1차적으로는 뭐 알다시피 그 로보티즈 네. 하고요. 로보티즈가 뭐 기존의 비덴트 두 개의 종목인데 뭐 이제 이 감독 한 캐릭터의 입장에서 보자면 네. 거의 외국계 용병을 아. 기용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거의 3점슛 라인에서 거의 덩크슛 수준. 덩크슛으로 예. 세게. 예, 꽂아놓은 네.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많은 테마들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대장 테마, 주도 테마의 선도주, 대장주 아니면 후발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직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섹터에 이제 겹친다는 부분들은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네. 순환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장 섹터에 거의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로보티즈 어제 그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주전 선수가 드디어 힘을 내어주고 또 비덴트 선수가 뒤에서 밀어주면서 2위로까지 치고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주전 선수들이 더 출전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임상현 감독님 지금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명예의 또 3위 우리 이주영 감독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아니 감독님 첫날 네, 5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원하게 손절하면서 시작을 했죠. 손절을 하고 시작하다. 근데 벌써 3위로까지 치고 올라와 주셨어요. 네. 어떤 선수 덕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주인 나무기술이 오. 분발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또 AI 관련주들 중에서 고르고 골랐는데 네. 하필이면 조금 이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선수를 AI에서 아니, 뽑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선수는 뭐가 문제였나요? 좀 감기에 걸렸나요? 그러게요. 네.
선수 컨디션을 왜 챙기지 않으셨어요, 감독님? 그러게요. 제가 좀 챙겼어야 됐는데 아쉽게 네. 좀 급등한 종목들도 오늘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뭐 관련 섹터들이 또 다 같이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네, 뭐 수급이 남은 전체적으로 부분도 들어와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괜찮은 섹터 내에서의 공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섹터 자체는 분석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이 선수의 컨디션까지 우리 감독님이 잘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5위에서 벌써 2계단이나 올라왔습니다. 3위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이주연 감독님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자, 이렇게 2위와 3위의 감독님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소개를 해주실 주전 선수들은 어떨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두 분의 2위, 3위 감독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안내 사항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순위 대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와중에 또 경기장 컨디션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세하게 시장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첫 번째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을 기다리며 물론 저도 직장인 중 한 명으로서 금요일을 굉장히 기다립니다만 이 주말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에 대해서 금요일을 기다리며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어떤 감독님의 한 줄 평이실까요? 예,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제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 키워드가 10일 화물 현재 부분들이 이제 10일 이상 꽃이 피는 곳이 없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전체 어떤 시장이 10일 정도 반등을 좀 줘줬고요. 또 그리고 나서 5일선을 좀 깼습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언제 반등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파동 이론적으로 물론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11일 상승을 했기 때문에 5일 조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화, 수, 목, 금 금요일까지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금요일 날 종가에 들어올 확률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10일 동안 전체 거래 가격의 평균선이 어디 있냐면 11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선을 종가상 깨지는 않고 터치하고 반등을 해줄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설 이후의 기대감 때문에 이제 10일 현재 종가에는 크게 들어올리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를 또 빠진 부분들은 금요일까지 내리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판에 들어올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 물론 이제 힘이 좋으면은 목요일 오후 늦게라도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어 보이지만은 아무튼 이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이제 드려보면은 지금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현재 이 이제 10일 동안 올랐던 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뭐 조정 물론 이제 이게 종목이라 하면 21선까지 당연히 빠져야겠지만은 종목이 아닌 거래소 지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보통 종목은 거의 21선이 거의 다 빠집니다. 그렇지만은 지수의 개념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1선에서 거의 찍고 돌아선 것이 일반적이고 과거에 저 같은 경우는 과거의 통계상으로 지수를 거의 10년, 20년 이상 뭐 이쪽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념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금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좀 되기 때문에 네. 이 점 금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금요일을 기다리며라고 적어주셨는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이제 금요일까지는 시장이 조금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보수적으로 경기장을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감독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 이제 시장 흐름은 금요일까지는 특별한 이슈가 뭐 이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설 연휴를 팔려면은 오늘까지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내일하고 모레 관망하다가 어느 사이에 들어갈 것인가 하다가 설 이후가 좋을 것 같으면은 금요일 날 괜찮은 종목에 대해서 들어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설 마지막 날
배팅하는 또 급등한 부분들이 설 이후에 또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선순환 구조의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기장 컨디션을 좀 쭉 보니까 혹시나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선수들이 있다면 금요일까지는 시장 컨디션을 감안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분의 한 줄 정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선을 지켜라. 수많은 이 평균선들이 있지만 5일선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주영 감독님이실 것 같은데 5일선 어떤 의미에서 5일선입니까? 네, 이제 그 단기적인 관점인데요. 일단 시장은 제가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바닥은 잡아가는 그런 한 해가 올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지수를 보는 관점에서는 2,500포인트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네. 결국 이제 월봉상에서의 이제 이 11선을 돌파해 주느냐 그리고 5월 이동 평균선이 이제 네. 골든 크로스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일봉상에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 일봉상에 61선과 121선을 가지고 장기적인 추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2021년도 9월 달에 60선이 121선 데드 크로스를 만들어 주면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 트렌드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220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네. 그 말인즉슨 여기서부터 상승 전환 가능한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수 자체가요? 네네. 네. 그러면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일단 최소 박스권 흐름은 뭐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서 5일선을 왜 이야기 드렸냐? 5일선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보시면요. 5일선을 올라탔을 경우에 네.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을 쭉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최근에도 이제 1월 뭐 3일부터 5일선 돌파하고 나서부터 상승 흐름이 쭉 이어왔거든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빨간색 선이 5일선인데 요 돌파하고 지금 쭉 올라오다가 어저께 제가 이제 뭐 도노 리포트 시간이긴 하지만 5일선 이탈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설 연휴도 있고 단기적으로 이번 주는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요게 이제 61선과 121선 부근을 좀 지켜내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 5일선을 만약 내일 올라서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네.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변동성보다는 그냥 완만하게 뭐 지금 2,370포인트, 60포인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주봉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그냥 마무리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기간에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11월 달 고점부터 12월 달부터 쭉 밀려 내려온 이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간 조정을 조금 거치든지 조정을 이어갈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보시고 아마 요 조정이 끝나고 나면 좀 괜찮은 흐름 다시 또 이어가지 않겠나. 외인들 수급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1월 달 들어서 뭐 1.7조 정도 지금 순매수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증시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 우리 이주영 감독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니까 이번 주가 어찌됐든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리선을 지켜주면서 상방으로 갈지 혹은 이 상태로 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지 앞으로 이 경기장 컨디션에 대해서도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주전 선수들에 대한 케어까지 챙겨가 주시면 수익률이 더 잘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이 선수들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봐야겠죠. 본격적인 이 리그에 앞서서 지금까지 어떤 수익률이 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저희 수익률 대결 룰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 주식리그 룰 소개를 드리자면 총 5분의 전문가가 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하루 한 종목씩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게 되고요. 다음 날 시초가로 편입이 돼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제시하신 목표가 터치 시 한 1회에 한해서 목표가를 수정하실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의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앞서서 수익률 현황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포트폴리오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주홍 감독님 포트폴리오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보와 하이비전 시스템 선수 힘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첫날 이제 편입이 되었었던 이 상하 프론테크 선수의 발목을 잡히고 맙니다. 마이너스 4.38% 정도 손실 구간에서 움직이면서 지금 현재 총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3.40%로 지금 현재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성경희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담겨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저스템 선수네요. 4%대 수익률이 낮추면서 이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을 이끌어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한국정보인증 선수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지만 역시나 여기도 첫날 편입이 되었었던 PNC테크 마이너스 손실권에서 움직이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은 2.69% 정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1등 자리를 쉽게 내어주지 않는 이무학 감독님, 첫날 알체라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24.02% 정도 수익률이 낮추면서 다음 날도 더 가서 저희가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서 다시 코트 밖으로 나가나요 하고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첫날 굉장히 잘 뛰어줬습니다. 24% 넘는 수익률 보여줬고 어제 좀 강조를 해주셨던 ST큐브 선수도 1.94% 정도 수익이 나면서 현재 총 누적 수익률은 24.30%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우리 감독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감독님, 첫날 해인을 가슴 아프게 내보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들어왔던 선수들 나무기술과 코콤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무기술 5.95% 수익이 낮추고 있고요. 코콤도 2.23% 수익이 나면서 열심히 협동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3.31%로 3등 자리까지 치고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네, 임상현 감독님의 포트폴리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비덴트와 로보티즈 어제 정말 강조를 잘해주셨는데 이 선수 굉장히 잘 뛰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8.58%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조금 부진한 선수 중에 하나는 이제 홈캐스트였는데 빠르게 손절 처리를 해주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은 11.50%로 2위까지 치고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프로분들의 자세한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선수들을 굉장히 빠르게 교체하는 이 리듬감 느껴지시나요? 이 프로들의 주식 리그이기 때문에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감독님들이 정말 치밀한 여러 가지 작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경기 상황 브리핑이기 때문에 저희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재미 요소로만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 좀 더 치밀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선수들이 보이는데요. 자, 일단 우리 임상현 감독님 2위까지 치고 올라오셨으니까 지금 선수들 컨디션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덴트, 첫날에는 수익이 잘 나지 않아서 이 선수 언제쯤 뛰어줄까 했는데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비덴트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비덴트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좀 이야기를 정확하게 좀 드렸습니다. 네. 상승 추세인 경우는 5일 주기 또 5일선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온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고요. 고점 대비 10분의 1 도막이다.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은 탄력성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덴트의 어떤 흐름들을 잠깐 차트의 흐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편입 부분들을 이날 좀 했었죠. 월요일 날 시가가 갭상승이 되고
또 현재 종가가 마이너스가 좀 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틀 연속 마이너스 부분들이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어제 어떤 차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상승 삿바의 형태가 출발의 캔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의 5일 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는 뭐라고 했냐면 양십자 도정이 나오고 맞아요. 목요일, 금요일 슈팅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양십자 도정이 나오고 하루 당겨졌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숨구르기가 나올 거고 네. 모레 슈팅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약간 뭐 파동이 빨라지면은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주말에 대한 어떤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하고 이슈가 같이 또 있으면. 이슈가 네. 있기 때문에 주말 내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것. 뭐 이거 하게 되면 또 슈팅이 이제 약간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비덴트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비썸 코리아 관련된 어떤 그 직간접적인 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외에는 특별히 내세울 건 없지만 그 가치 자체도 현재 가상화폐가 살아난다는 것은 상당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가짜 유동성인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제가 몇 달 동안 큰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이에 대한 배경은 금가격 상승. 금가격 상승, 달러 약세, 그다음에 가상화폐 어떤 상승도 마찬가지라 좀 생각이 되고요. 또 CS 2023 분위기를 안 가봐서 모르셨죠. 저는 네. 신문 기사, 그다음에 리포트 다 봤습니다. 와. 결론이 뭐냐? 네. 메타버스 쪽에 이제 가상 세계는 아니고 XR 기기, AR 기기가 거의 출시 준비, 이제 거의 IT의 전쟁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상용화가 진짜 목전을 두고 있군요. 네. 그런 영향을 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물론 이제 그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결국은 뭐냐면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화폐 뭐 그다음에 또는 뭐 AR 글래스 뭐 이렇게 누가 그걸 봐? 뭐 이런 이제 부분들도 있고 네. 로봇 그거 장난감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은 시장의 어떤 그 총칼을 들지 않는 CS 그 분위기를 보면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저도 그냥 가지는 않았지만은 리포트 후기를 그쵸. 너무 마치 샌프란시스코에 간 것처럼. 그러죠. 리포트 후기를 탐독을 해보니까 이게 XR, AR 기기 그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메타버스, 바로 이어지는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이 사활을 건 전쟁이 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오늘 시장에서도 노블록스 어떤 그 상승에 힘입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또 서울에서도 메타버스 서울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파생돼서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파동을 그려보면은 내일은 윗골이 달린 양십자 도직 나오고 나서 월요일 날 이게 모레 슈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좀 참고하시면 되고 진폭에 대한 목표가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제가 목표가를 했던 6,000원. 이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6,000원에 저도 목표가를 정했습니다. 한번 일주일 안에 과연 도달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첫 번째 주전 선수 이 비덴트 첫날에는 수익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지 않아서 이 선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야기를 했는데 선수에 대한 컨디션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비덴트 선수를 보면서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 같은 경우는 비덴트도 그렇고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로보티즈도 그렇고 굉장히 테마가 확실해요. 네, 우리 감독님의 이 코치 스타일을 알 것 같아요. 자, 우리 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좀 이런 선수는 뺏어오고 싶지 않으세요? 이주영 감독님? 데려오고 싶지만 이미 선점을 하신 것 같아갖고 비덴트 정말 탐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옆 팀에서도. 용병 계약이 금요일 날 끝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데려올 수 있는 다음 주에 거예요. 제가 한번 데려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봐야겠네요. 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이주영 감독님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게 지금 데리고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네. 나무기술 선수도 그렇고 코콤도 그렇고 네. 일단 나무기술 선수가 좀 하드캐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좀 오늘 아직 웜업이 좀 풀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감독님? 아, 그렇죠. 아. 항상 이제 저희 선수들이 이제 베스트 컨디션으로 뛰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바람들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오늘 뭐 대장으로서의 역할은 좀 못했던 것 같고 후발주로 좀 따라가는 그런 냉정하네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나름 나쁘지 않았던 그 우상향 흐름을 뭐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한 2거래일 정도 이제 갭 상승했다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5일선을 지켜내면서 오늘 시세가 조금 나왔는데 네. 이제 앞에 그러니까 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그 저항 자리를 갖다가 좀 돌파를 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지금 뭐 박스권을 살짝 돌파를 해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뭐 내일 아니면 뭐 모레 AI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하면 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뭐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어. 이번 주에 좀 좋은 성적을 내줘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계약이 이번 주까지인지라 맞습니다. 우리 이주영 감독님 팀에 있을 때 남우기술 선수가 더 올라와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감독님이 기준이 좀 높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조금 선수들을 기다려 주시죠. 이제 시초가 공략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동시효과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들어가다 차트의 보니. 흐름 뭐 이런 걸 보고 선정을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다 편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공격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시초가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공격적인 만큼 또 기대도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주영 감독님 스타일은 조금 이 감독으로서 우리 선수들이 더 힘을 내줬으면 네. 젖 먹던 힘까지 힘 내줬으면 맞습니다. 네 하는 그런 파이팅 넘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아니 그리고 로보티즈 선수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어제 임상현 감독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로보티즈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근데 오늘 띄워주네요. 역시 예. 믿음에 지금 부응한 걸까요? 예. 사실은 제가 그 로보티즈를 할까, 로보스타를 할까. 아 진짜요? LG 그룹주가 제가 딱 두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삼성이 투자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고서 LG를 꼽고 있었습니다. 그래 로보스타면은 거의 게임이 끝났는데 로보티즈를 진짜 둘 중에 꼭 고민하면 그 힘들더라고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남들은 대단한 성공이라 보지만은 왜 로보스타를 하지 않고 로보티즈를 했을까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닙니다. 로보스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에 이유가 있을 거다 좀 생각이 되고 로보스타 갔을 때 이제 공장 자동화했을 때 이제 다른 프로에서 이제 라운테크, 코인테크하고 로보스타를 제시를 좀 했었던 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로보스타가 먼저 갔던 것은 시장의 어떤 이유가 있을 분명한 거다. 이유다 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잠깐 차트를 계속해서 볼까요? 네. 예, 차트를 보면서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리바이브를 하겠습니다. 자, 6일 상승이 됐죠. 그다음에 1대1 대칭이 되면은 변화가 옵니다. 1대1이 됐죠. 그리고 상승 출발인 상승 삽바가 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슈팅이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되고 네. 거래량이 이제 분출을 하면은 내일도 연속 뭐 수출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일 좀 더 빠져서 하루 이제 쉬었다 가면은 음양봉 패턴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그 정고점을 돌파하면은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주봉으로 보면은 망청 양봉이 맞을 확률이 많고요. 만약 이번 주 슈팅이 되면은 세 번째 봉우리가 큰 적산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설 연휴 다음에는 반드시 주가는 크게 급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산병에 현재 마지막 봉우리가 슈팅이 크게 나왔을 때 매도 시점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현재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와주는 부분들이 왜 나와주는지 그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양봉이 어제 하나, 오늘 둘, 내일 세 개째 크게 양봉이 나오면 그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일 쉬면은 현재 3, 4, 5, 그러니까 5일까지 최대로 피크를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흐름이 계속이 나와주면은 계속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현재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아니 로보티즈 선수가 못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요. 공부를 못한 게 아닌데 주변에 공부 더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비교가 되는 것처럼 예. 너무 좀 아쉽지만 일단 로보티즈 선수 자체는 굉장히 오늘 잘 뛰어줬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도 짚어드렸으니까 혹시나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우리 이주영 감독님은 그런 적 없으세요? 아, 이 친구 선택할까 저 친구 선택할까 고민한 적.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이제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들은 이제 굉장히 많죠. 사실 이제 뭐 로보티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LG전자에서 투자한 회사지 않습니까? 맞아요. 로보티즈 로보스타가. 근데 삼성전자가 찍은 친구. 한 네. 10% 정도의 지분을 투자했다란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갔어요. 그럼 이건 자존심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 간에? 그렇죠. 이제 전자와의 이 싸움에서 네. 물론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나지만 네. 우리 LG전자가 또 투자한 회사가 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어. 하고 좀 옳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최근에 좀 재미있게 보신 드라마가 좀 그런 쪽 아닌가요? 아 그렇죠. 막내 아들. 그쪽에는 막내 아들이 없나요? 야, 그러니까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무튼 아니 코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코콤 선수도 지금 힘 내주고 있잖아요. 코콤도 힘을 내고 있는데 얘는 네. 힘을 너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동안. 보니까 아, 우리 팀 오기 전에 너무 많이 그렇죠. 썼죠. 오기 전에 이제 너무 많이 썼는데 충분히 쉬었구나 해서 이제 투입을 했더니 네. 좀 더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어허. 생각이 들고요. 네. 코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드론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슈가 좀 크게 됐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뭐 한 바퀴 돌고 갔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뭐 사우디도 그렇고 사우디는 예전에 이제 그 드론 자살 폭탄으로 인해 갖고 정유 시설이 한번 폭격을 맞아요. 당했던 적도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드론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랍에밀레이트 방문하셔가지고 그렇죠. 방산과 함께 이런 뭐 협업들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붙어서 네. 앞에 상한가를 갔었고요. 상한가 이후에 지금 너무 힘을 썼는가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거의 다 쉬은 것 같다. 이제 또 다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다. 이 정도면 푹 쉬지 않았니? 네. 데려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뭐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단기과열 지정 예고 이제 지정이 끝나고 이제 슈팅을 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냈던 구간에서 아직 이탈 없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뭐 7,750원 그러니까 오늘 저점 구간이 될 거예요. 오늘 저점이 대략 7,690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 구간을 지켜내는 선에서 돌려내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뭐 조만간 한번 힘차게 다시 띄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컴 선수가 절대 끼가 없는 선수가 아닙니다. 힘이 없는 선수가 아닌데 우리 이주영 감독님 지금 팀 안에서 더 그 힘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포트폴리오 내 선수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감독님들이 굉장히 이 전략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선수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쯤 되면 내일 주전 선수로 뛸 선수들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선수들을 픽해 주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임상현 감독님, 유일 로보틱스, 로봇에 대한 사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영 감독님은 핑거 스토리 준비를 해 주셨네요. 네, 감독님들의 스타일이 여기서 이렇게 또 티가 납니다. 핑거 스토리와 유일 로보틱스, 어떤 분 주전 선수 먼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지 궁금한데 일단 임상현 감독님, 제가 이제 순위에 굉장히 칼 같은 사람이라 네. 2등 먼저 알겠습니다. 네, 삐지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독님부터 네, 2등부터 우리 임상현 감독님, 유일 로보틱스, 로봇은 계속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로봇으로 시작이 돼서 로봇으로 올해 이제 상반기 장세가 사실은 끝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와. 또 지난번에 메타버스도 그랬었고 다른 대부분 2차 전지 장이나 그랬습니다. 네. 주도 섹터가 끝까지 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대장 섹터만 아시고 대장주만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작년에 그 리뷰를 좀 했을 때 대장주를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마인드랩을 찍었습니다. 네. 그 종목은 계속해서 갔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는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을 가야지 하는 순환매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등, 3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골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정말 그 아직 시세가 안 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로보스타를 고를까 로보티즈를 고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로보스타가 갔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겠죠. 왜 먼저 갔느냐? 바로 로보스타 부분들이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서비스 전문 서비스 로봇보다는 공장 자동화 매출이 좀 더 앞서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먼저 슈팅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겸허하게 이제 반성을 하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로보스타와 똑같은 종목이 뭐가 있느냐? 네. 그래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 그래서 윌 로보틱스에 해당이 되는데 네. 윌 로보틱스에서 좀 더 간단하게 더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면은 윌 로보틱스는 현재 직교용 로봇, 그다음에 로봇팔, 협동 로봇,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에브리싱 모든 걸 할 수 있다 오. 하는 업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여기 이제 인천 가다 보면은 여기는 로봇랜드입니다 하면서 청라랜드 로봇랜드가 나와 본 것 같아요. 거기에 제3공장을 올해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1, 2공장은 풀로 돌리는 부분들도 있고 모자라서 3공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있고 자기들 고객 라인이 1,600개의 또 고객사가 있는데 기존의 어떤 라인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업 통해서 새롭게 어떤 그 투자를 현재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거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유일 로보틱스가 아직 시세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로보스타를 정확하게 벤치긴 마킹을 하면은 네. 유일 로보틱스가 정확하게 딱 떠올라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로봇에 네. 대한 어떤 전체 아웃라인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차트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네. 직접 한번 구경을 하겠습니다. 네, 아직 시세가 안 났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죠. 그렇죠? 예. 자, 유일 로보틱스는 한번 시세를 조금 낮습니다. 어. 근데 이 부분에서 6일 상승, 그러니까 로보티즈를 설명했던 차트하고 똑같습니다. 어. 다만 중요한 것은 캔들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소개한 부분에서는 상승 삿바 형태가 나타났죠. 그 다음날 지금은 망청 양봉이 나오려다가 종가에 밀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서 아랫꼬리가 있고 그다음에 몸통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는 것이 망청 양봉이다. 그래서 상승 횡보를 하다가 이 박스권 틀을 벗어나면은 본격 상승인데 종가에 뭡니까?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종가에 살짝 밀려서 출발을 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를 한 순간 강하게 좀 시세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또 차트를 간단하게 로보티즈 차트를 간단하게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귀를 하는 거죠. 네. 로보스타예요. 로보스타. 로보스타. 자, 로보스타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을 해주다가 정고점 부근에서 행보를 하다가 강력한 슈팅이 좀 일어났죠. 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윌 로보틱스에서 로보스타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랄까 로보스타랄까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로보스타 선수를 데려오지 못했던 그 한을 유일 로보틱스에서 한번 풀어보리라 하고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주전 선수를 치밀하게 골라주셨습니다. 로봇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데요.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 핑거 스토리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네. 궁금한 게 네. 충분히 쉰 선수도 데려왔었잖아요. 네. 근데 핑거 스토리 선수 같은 경우는 주 초반에 굉장히 달린 친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달리는 친구가 더 달린다?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잘하는 선수가 더 잘한다. 지금 아. 컨디션이 물이 올랐기 때문에 네. 물 오른 선수를 써야 됩니다. 비싸게 그럼- 주고 사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거래 대금이 시장에서 네. 집중적으로 좀 쏠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상한가 이후에 한 2거래일 정도 쉬었는데 이게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웹툰 관련된 웹소설 관련된 기업이고 네. 한한령 해제 이후에 지금 12월 달부터 계속 움직이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이런 컨텐츠 관련 네, K 콘텐츠들. 그렇죠. OTT 관련주들 네. 거기다가 이제 판호를 열면서 게임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 중국 사람들 여행한다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키네요. 그래서 중국이 하나의 키워드로 이렇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러한 테마들, 로봇은 이제 삼성이 발동을 걸었다라고 네.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 좀 중심에 있는 그런 테마들 안에서의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 생각에는 뭐 내일은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 한한령 해제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움직여주지 않겠나, 힘을 좀 써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핑거 스토리가 내일은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편입하게 되었고요. 네. 신고가 우상향 정배열에 있는 종목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감독님 최근에, 스타일. 네. 최근에 또 보면 신규 상장주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요. SMG 엔터 같은 경우 네. 뭐 티니핑이라든지 맞아요. 그 미니 특공대 이런 컨텐츠 만드는 회사인데 네.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최근에 이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이런 신규 상장주고 그렇다면 뭐 그 안에서 이 지금 컨텐츠 관련주에서 현재 대장은 제가 봤을 때 핑거 스토리 스토리다. 아니면 SMG 엔터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SMG 엔터는 좀 너무 힘을 많이 쓴 것 같고 그래서 핑거 친구도 스토리가 쉴것 같고. 그렇죠. 네. 미스터 블루도 좀 힘을 많이 쓴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핑거 스토리 이제 시가총액 1,5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더 시세는 분출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힘이 좋은 친구들 안에서, 선수들 안에서 또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로서 핑거 스토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각 이렇게 주전 선수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이 선수도 좋아 보이고 저 선수도 좋아 보이고 귀가 팔랑팔랑한데 감독님들은 서로 주전 선수들 보면서 아니, 이주영 감독님은 로봇 쪽은 안 보시나 봐요. 저도 로봇 쪽을 보는데 네. 워낙에 그 대장주가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죠. 오늘 사실 로봇스타가 터지기 전까지는 맞아요. 네. 다른 로봇주들은 차트는 점점 좋아지는구나라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컨디션이 물이 올라오기 네.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느꼈지만 그래도 주전 멤버를 과연 빼야 될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체할 수 낼 수 있을까? 있을까? 그쵸. 아직은 거래대금 저기가 가장 강하고 시장의 중심 종목이고 대장이고 네. 우상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눈길을 주지 않았던 게 후회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유일 로보틱스 상당히 마음에 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오늘 선수로 채용을 해올 뻔했는데 예. 겹칠 뻔했습니다.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서로 탐나는 선수들이었군요. 고려를 했던 네. 그런 종목이었죠. 아니, 우리 임상현 그 감독님께서는 핑거 스토리나 이런 콘텐츠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궁금한데요. 이제 그 겹칠 뻔했대요. 예. 네. 컨텐츠하고 현재 이쪽 한한령 부분들은 12월 달에 떴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말하면 2달이잖아요. 네. 예, 2달이기 때문에 보통 2달이면 한 달을 쉬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약간 끝물이거나 후발주가 올라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조심스럽게 생각이 좀 되고요. 네. 또 일봉상 적산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속임순봉이든지 기간 조정인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물론 힘이 강하면 내일이라도 급등할 수 있지만 그렇죠. 저는 이제 일반적인 논외에서 보면은 조금 약간 쉬었다 좀 가지 않냐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들을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하루나 이틀 전에 했었으면 네. 저도 이거 내가 질 것 같은데 했는데 지금 보니까 완만하게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그렇죠. 가긴 갈 일반적인 건데. 차트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현재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중장기로는 상당히 좋게 봐요. 네. 콘텐츠 부분들이 왜냐하면은
뭐냐면은 그 다음이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부분들이 글로벌 성장성을 높이려면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인데 그에 가장 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이 웹툰입니다. 웹툰이죠. 예, 글로벌 웹툰의 시장들의 콘텐츠 시장이 K 콘텐츠 시장이 선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는데 다만 제가 핑거스토리라든가 미스터 블루 이 네.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단언을 이제 못 합니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제가 단언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감독님들마다 이렇게 또 스타일이 다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이주연 감독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뛰고 있는 A급 선수들이 두드러진 데에서는 그 이후의 선수들을 쉽게 채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이제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고 달린 종목이 계속 간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을 계속 공략을 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요. 뭐 핑거 스토리를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임상현 감독님께서는 내가 또 잘 아는 분야 내에서 선수들을 점 찍었을 때 그 친구들에 대한 믿음을 난 팍팍 실어줄 거다. 또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프로 주식 리그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주전 선수들이 각각 유일 로보틱스와 핑거 스토리인데 각각 두 분 다 서로의 주전 선수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로봇과 관련돼서는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콘텐츠와 관련돼서는 우리 이주연 감독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목표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 선수 어느 시점까지 좀 보고 계시는지.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이제 갭 상승하고 조정을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 거래 대금이 좀 상당히 윗부분에서 많이 터졌어요. 네. 대략적으로 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상한가 이후에 만들어진 이 봉 안에서 터진 거래량이 한 400억 정도, 그러니까 60분 봉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한 400억 정도, 그 정도가 이제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요 거래 물량을 소화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정고점 12,800원, 그러니까 매물이 아마 요 구간만 넘어서면 이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구간 넘어서 준다 했을 때는 14,000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 14,000원. 네. 그런데 13,950원으로. 왜? 왜요? 보통 이 라운드 피겨는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13,950원. 약간 좀 이게 무슨 전략이죠, 네. 감독님? 얍삽한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라운드 피겨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격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핑거스토리 선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얍삽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전략적인 거죠, 감독님?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은 유일 로보틱스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을 세워본다면 저희가 목표선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선수? 예. 이제 먼저 저 손절 라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어제 형성이 됐던 이게 저점이죠. 최근의 저점인 26,600원을 현재 훼손을 하지 않으면은 이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상승을 좀 해준다 하면은 어느 선에서 현재 좌우 대칭을 할 것이냐. 네. 주가 운동을 말한 겁니다. 이제 주가 운동을 보면은 61선을 기준선으로 두고요. 21선의 좀 중심, 그러니까 여기 중심 위에서 최소한 29,000원 이상에서 약간 움직여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완벽하게 이제 61선에서 좌우 대칭을 하게 되면은 32,700원이 잡힙니다. 그래서 33,000원에 목표가를 33,300원의 목표가를 세우게 되면은 현재 힘의 어떤 슈팅에 대한 균형점, 물론 최종 고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갈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33,300원 목표가 정하고요. 장중에 20% 이상 급등이 나오면은 그날로 청산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각각 주전 선수들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 33,300원.
3,300원 이야기를 해주셨고 손절 라인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프로 주식 리그이기 때문에 이 프로들의 세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종목에 대해서는 함부로 따라해서 매매하면 안 되겠다라는 점까지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오늘 두 감독님들과 함께 코트 위에서 치열한 수익률 접전을 펼쳐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현 감독님과 이주연 감독님 함께했습니다.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프로 주식 리그 진행을 해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코트 위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